매일 걷는데 다리가 더 약해지는 이유 알고 계십니까? 공원을 1시간씩 걸으시는 분, 시장도 걸어 다니시는 분,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시는 분, 이렇게 열심히 움직이시는데도 정작 소파에서 일어날 때는 무릎부터 짚고 버스에서 내릴 때는 순간 다리가 휘청하고 계단 두 칸만 올라가도 허벅지가 묵직하게 당기는 느낌. 혹시 지금 이런 변화 겪고 계신 분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러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오늘 저는 그게 나이 탓이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재활의학과 연구팀이 60대 이상일 247명을 대상으로 4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에서도 확인된 내용입니다. 걷기는 심폐 건강에 훌륭합니다. 그런데 60세 이후에는 걷기만으로는 절대 살릴 수 없는 근육이 따로 생기기 시작합니다. 허벅지 앞쪽, 엉덩이, 균형 잡아주는 근육들이 바로 그 근육입니다. 이 근육들이 잠들기 시작하면 아무리 열심히 걸어도 의자에서 일어나는 힘은 점점 빠지고 방향을 돌 때 몸이 흔들리고 결국 한 번의 낙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헬스장도 필요 없고 비싼 운동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집 벽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벽 운동이 60세 이후 걷기보다 더 중요한 근육을 살리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은 총 10가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60세 이후 근육이 얼마나 빠르게 빠지는지 충격적인 진실. 둘째, 왜 걷기만으로는 살릴 수 없는 근육이 생기는지 그 이유. 셋째, 허벅지 근육을 살리는 벽 스쿼트. 넷째, 종아리와 혈액순환을 살리는 벽 뒤꿈치 들기. 다섯째, 넘어질 때 나를 지켜주는 벽 푸시업. 여섯째, 보폭을 다시 살리는 벽 뒤로 다리 차기. 일곱째, 균형 감각을 회복시키는 벽 옆다리 들기. 여덟째, 언제 어떻게 해야 가장 효과적인지 실천법. 아홉째, 운동 효과를 2배로 높이는 식사 습관. 여덟째, 10번째, 오늘부터 시작하는 한 달 단계별 계획.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60세 이후 근육이 얼마나 빠르게 빠지는지 그 진실부터 꼭 알고 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모르시면 오늘 알려드리는 운동의 중요성을 반쪽만 이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가만히 앉아서 텔레비전만 봐도 근육이 빠진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대부분 모르십니다. 근육은 우리가 특별히 아프거나 다쳐야 빠지는 게 아닙니다. 50세 이후부터는 아무것도 안 해도 숨만 쉬며 지내도 근육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재활의학과 자료에 따르면 50세 이후에는 매년 근육량이 1%에서 1.5% 정도씩 줄어들고 60세 이후부터는 그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그러면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허벅지 근력을 기준으로 보면 60세에 가지고 계신 근력의 12%에서 15%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쉽게 설명해 드리면 60세에 10kg짜리 쌀 포대를 들 수 있었던 분이 70세에는 같은 쌀 포대가 훨씬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더 중요한 건 근육 양보다 근육의 힘이 더 빨리 약해진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도 순간적으로 몸을 버텨야 할 때 그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계단 오를 때 갑자기 다리가 후들거리거나 방향을 바꿀 때 순간 중심을 잃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울산에 사시는 임경자 어르신, 올해 68세이십니다. 어르신은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1시간씩 걸으셨습니다. 비가 와도 우산 들고 나가시고 더워도 모자 쓰고 나가시면서 참 열심히 걸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파트 계단을 내려가시다가 순간 오른쪽 다리가 떨리는 느낌이 들면서 난간을 꽉 잡으셨다고 합니다. 다행히 넘어지시진 않았지만 그날 처음으로 내가 이렇게 됐구나 하는 걸 실감하셨다고 합니다.
매일 걷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셨다고 하십니다.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어르신들 중에 밖에서는 멀쩡하게 걸으시는데 집 안에서는 벽 잡고 화장실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새벽에 화장실 가시려고 일어나다가 순간 다리가 풀리는 느낌에 깜짝 놀라신 분들도 꽤 많습니다. 이게 바로 걷기만으로는 살릴 수 없는 근육이 따로 있다는 신호입니다. 국내 의료진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후 낙상 사고의 73%는 외출 중이 아니라 집 안이나 집 근처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특히 화장실, 계단, 현관 문턱이 가장 위험한 장소입니다. 낙상 후 고관절이 골절되면 6개월 안에 일상생활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절반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60세 이후의 낙상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근육 감소를 막을 수 있을까요? 막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집에서 벽 하나만 가지고요.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왜 걷기만으로는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근육이 빠지는 걸 막으려면 어떤 근육을 살려야 하는지 알아야 하니까요. 기억하세요. 오늘 첫 번째 핵심은 60세 이후에는 가만히 있어도 근육이 빠진다는 것, 그리고 그 근육 감소는 낙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걷기만으로는 절대 살릴 수 없는 근육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모르시면 평생 열심히 걸으시면서도 정작 필요한 근육을 놓치게 됩니다. 걷기는 분명히 좋은 운동입니다. 심장 건강에 좋고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그런데 걷기는 결국 앞으로 나아가는 동작입니다. 발을 앞으로 뻗고 착지하고 다시 뻗는 반복이죠. 이 동작에서는 주로 어떤 근육이 쓰일까요? 발목 근육과 종아리 근육, 그리고 허벅지 뒤쪽 근육이 주로 사용됩니다. 문제는 허벅지 앞쪽 근육, 엉덩이 근육, 그리고 몸 옆쪽 균형을 잡아주는 근육은 걷는 동작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쓰인다는 겁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재활의학과에서 60세 이상 8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매일 1시간 이상 걷는 분들도 앉았다 일어나는 허벅지 앞쪽 근력이 또래 평균보다 낮은 경우가 전체의 68%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열심히 걸어도 필요한 근육이 살아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허벅지 앞쪽 근육, 의학적으로는 대퇴사두근이라고 부르는 이 근육은 우리가 의자에서 일어날 때, 계단을 오를 때, 걷다가 방향을 바꿀 때 가장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의자에서 일어날 때 무릎이나 팔걸이부터 짚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계단 앞에서 한쪽 발 먼저 올리고 다른 발을 모으는 방식으로 오르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계단 자체가 두려워집니다. 엉덩이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면 걸을 때 다리를 뒤로 밀어내는 힘이 부족해져서 보폭이 점점 짧아집니다. 보폭이 짧아지면 발을 질질 끌게 되고 바닥에 작은 턱에도 발끝이 자꾸 걸리기 시작합니다. 낙상 사고 중에 이 발끝이 걸려서 앞으로 넘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균형을 잡아주는 옆쪽 근육, 골반 옆의 중둔근도 걷기만으로는 잘 단련되지 않습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걸을 때 몸이 좌우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몸이 조금 흔들리는 정도인데 나중에는 방향을 돌 때, 주방에서 뒤를 돌아볼 때 순간 중심을 잃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런 근육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요?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집에서 벽 하나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수한 운동기구도 필요 없고 체육관에 등록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5가지 벽 운동이 바로 걷기로는 살릴 수 없는 그 근육들을 안전하게 다시 깨워주는 운동들입니다. 기억하세요. 두 번째 핵심은 걷기만으로는 허벅지 앞쪽, 엉덩이, 균형 근육을 살릴 수 없다는 것.
그래서 벽 운동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벽 운동, 벽 스쿼트입니다. 의자에서 일어나는 힘을 다시 살려주는 운동입니다.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하루 동안 몇 번이나 의자나 소파에서 일어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일어나서, 화장실 다녀와서, 텔레비전 보다가 일어나서, 하루에 20번, 30번, 많은 분들은 그 이상 일어나십니다. 이렇게 일어나는 모든 순간에 허벅지 앞쪽 근육이 사용됩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일어날 때마다 무릎을 짚거나 의자 팔걸이를 잡거나 심하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벽 스쿼트는 바로 이 허벅지 앞쪽 근육을 안전하게 강화하는 운동입니다.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도 할 수 있도록 강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고 벽에 등을 기대기 때문에 균형 잡기도 훨씬 쉽습니다. 국내 의료진 자료에 따르면 벽 스쿼트는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을 일반 스쿼트보다 약 37% 줄이면서도 허벅지 근육 자극은 83%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릎이 좋지 않으신 어르신들에게 특히 권장되는 운동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벽에 등을 편하게 붙여주세요. 머리도 살짝 벽에 기대셔도 됩니다. 어깨에 힘은 빼고요. 그 다음 발을 어깨 너비 정도로 벌리고 벽에서 발을 한 발 반 정도 앞으로 내밀어 주세요. 이 자세가 중요합니다. 발이 너무 가까우면 무릎에 부담이 생기거든요. 자, 이제 천천히 내려가 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내려가듯 아주 천천히요. 내려가면서 허벅지 앞쪽에 힘이 들어오는 느낌을 느껴보십시오. 처음에는 아주 조금만 내려가셔도 됩니다. 의자에 앉을 정도까지 내려갈 필요 없습니다. 허벅지가 약간 당기는 느낌? 그 자리에서 잠깐 멈춰주세요. 처음에는 5초만 버티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천천히 올라옵니다. 올라올 때도 천천히 무릎을 딱 펴지 마시고 부드럽게 올라오세요. 좋습니다. 이걸 5번에서 10번 반복하시면 됩니다. 허벅지가 뜨끈하게 느껴지십니까? 그 느낌이 바로 잠들어 있던 근육이 다시 깨어나는 신호입니다. 처음에는 그 뜨끈한 느낌이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근육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거니까요. 임경자 어르신도 처음 벽 스쿼트를 하셨을 때 허벅지가 타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5초도 버티기 힘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한 주는 3초만 버티셨습니다. 3초씩 하루에 5번. 그것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나고 나니 5초, 3주가 지나고 나니 10초를 버티실 수 있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고 나서는 소파에서 일어날 때 더 이상 팔걸이를 짚지 않아도 된다는 걸 느끼셨다고 합니다. 이 변화가 얼마나 큰 변화인지 아십니까? 매일 20번, 30번 일어나는 그 순간마다 더 이상 무릎을 짚거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 자신감이 일상 전체를 바꿔줍니다. 잠깐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벽 스쿼트를 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무릎이 앞으로 나가면 무릎 관절에 부담이 생깁니다. 그래서 발을 충분히 앞으로 내밀어 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려가다가 무릎에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멈추세요. 통증과 근육이 당기는 느낌은 다릅니다. 근육이 당기는 느낌은 괜찮지만 무릎이나 허리에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지면 그날은 멈추시는 게 맞습니다. 기억하세요. 세 번째 핵심은 벽 스쿼트로 허벅지 앞쪽 근육을 살리면 의자에서 일어나는 힘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3초, 5초부터 시작하셔도 충분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두 번째 벽 운동, 벽 뒤꿈치 들기입니다. 다리 붓기와 혈액순환을 살려주는 운동입니다. 여러분, 저녁이 되면 다리가 퉁퉁 붓는 느낌 드시는 분 계십니까? 양말을 벗으면 발목에 자국이 깊게 남거나
신발이 꽉 끼는 느낌이 드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래 앉아 계시다가 일어서면 발바닥이 얼얼하거나 발끝이 차갑고 저린 느낌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피는 심장에서 출발해서 동맥을 타고 발끝까지 내려갑니다. 그런데 중력 때문에 발끝까지 내려간 피가 다시 심장 쪽으로 올라오기 위해서는 어떤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을 제공하는 게 바로 종아리 근육입니다. 그래서 의학에서는 종아리를 제2의 심장이라고 부릅니다.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정맥 안의 피를 위쪽으로 밀어 올립니다. 그런데 종아리 근육이 약해지거나 오랫동안 앉아 계셔서 이 근육이 움직이지 않으면 피가 다리 아래쪽에 고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다리가 붓고 무거워지고 저리는 증상이 생깁니다. 국내 의료진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74%가 하지 정맥 순환 저하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운동 부족과 종아리 근력 저하가 주요 원인이라고 합니다. 벽 뒤꿈치 들기는 바로 이 종아리 근육을 효과적으로 단련하는 운동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벽에 손을 가볍게 짚어주세요. 균형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힘을 꽉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 발끝으로 서듯이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올라갈 때는 최대한 높이 올리려고 하지 마세요. 편하게 올라갈 수 있는 높이까지만 올리세요. 그리고 올린 상태에서 1초에서 2초 멈춰주세요. 종아리가 팽팽하게 당기는 느낌이 오죠? 그 다음 천천히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 아주 천천히 내려오는 게 중요합니다.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종아리 근육이 더 깊이 자극됩니다. 이 운동을 연속으로 10번, 20번 하시면 발끝에서부터 따뜻한 느낌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혈류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신호입니다. 발바닥이 살아나는 느낌, 다리가 가벼워지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임경자 어르신이 이 운동을 시작하신 건 저녁 다리 붓기 때문이셨습니다. 어르신은 저녁이 되면 발목에 양말 자국이 너무 깊게 남아서 취침 전에 다리를 주물러 주시는 습관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벽 뒤꿈치 들기를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하신 이후에는 저녁에 다리 붓는 게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십니다. 특히 아침에 첫 발을 뗄 때 발바닥이 예전보다 훨씬 가볍다는 걸 느끼셨다고 합니다. 이 운동의 또 다른 장점은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누운 자세에서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벽이 없어도 누운 채로 발끝을 위로 당겼다 내렸다 하는 동작만으로도 종아리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밤에 다리 쥐가 자주 나시는 분들께 이 동작이 크게 도움이 된다는 사례가 많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자료에 따르면 하루 30회 종아리 운동을 꾸준히 한 60대 어르신 그룹은 6주 후에 하지 부종이 현저히 줄었고 혈액순환 관련 불편감이 약 57% 감소했다고 합니다.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비싼 치료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종아리 근육을 꾸준히 움직여준 것만으로 이런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억하세요. 네 번째 핵심은 벽 뒤꿈치 들기로 종아리 근육을 살리면 다리 붓기가 줄고 혈액순환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하루에 10번, 20번씩 꾸준히 해주세요. 다섯 번째입니다. 세 번째 벽 운동, 벽 푸시업입니다. 넘어질 때 나를 지켜주는 힘을 만드는 운동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팔 운동은 내가 왜 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다리 운동이 중요하지 팔은 좀 약해도 되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혹시 넘어지는 순간에 손으로 짚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넘어질 것 같을 때 반사적으로 손이 나가면서 짚게 됩니다. 이때 팔과 손에 힘이 없으면 얼굴이나 어깨가 그대로 바닥에 닿게 됩니다. 그게 훨씬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특히 욕실이나 현관에서 미끄러지거나 주방에서 방향을 바꾸다가 발이 걸리는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손을 짚을 힘이 있어야 합니다. 국내 의료진 자료에 따르면
낙상으로 인한 골절 부위 중에 손목 골절이 두 번째로 많습니다. 이는 넘어지면서 반사적으로 손을 짚다가 손목에 충격이 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팔 힘이 충분하다면 이때 손목 하나로 버티는 게 아니라 팔 전체로 충격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또 팔과 상체 근육은 걷는 자세를 유지하는 데도 중요합니다. 상체 근육이 약해지면 걸을 때 어깨가 앞으로 말리고 고개가 숙여지는 자세가 됩니다. 이런 자세로 걸으면 앞이 잘 보이지 않고 보폭도 좁아지게 됩니다. 벽 푸시업은 팔과 가슴, 어깨 근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운동입니다. 바닥 푸시업보다 훨씬 쉽고 무릎에 전혀 부담이 가지 않아서 어르신들께 최적의 상체 운동입니다.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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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고 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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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고 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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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고 벽 앞에 편하게 서주세요. 팔꿈치가 살짝 구부러지는 거리를 확인하시고 손을 어깨 너비로 벌려서 벽을 짚어주세요. 발은 어깨 너비로 벌리고 살짝 뒤로 빼주세요. 이제 몸 전체를 하나의 통나무처럼 유지하면서 천천히 벽 쪽으로 몸을 가져갑니다.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배에 살짝 힘을 주세요. 코가 벽에 가까워질 때까지 천천히 당겨지다가 이제 벽을 밀어내듯 다시 출발 자세로 돌아옵니다. 밀 때 가슴과 팔 뒤쪽에 힘이 들어오는 느낌이 오십니까? 그 느낌을 의식하면서 해주세요. 처음에는 5번, 익숙해지시면 10번씩 해주시면 됩니다. 빠르게 많이 하는 것보다 천천히 정확하게 하는 게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잠깐 하나 더요. 이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물건을 들 때도 훨씬 수월해지십니다. 장을 봐오신 무거운 봉지를 들 때, 손자를 안아 올릴 때 모두 이 팔과 가슴 근육이 사용됩니다. 특히 손주를 안고 싶으신데 팔 힘이 없어서 못 안아주시는 어르신들, 이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기억하세요. 5번째 핵심은 벽 푸시업으로 상체 힘을 살리면 넘어지는 순간에 나를 지킬 수 있고 물건을 들거나 손주를 안을 수 있는 힘도 생긴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복습해 봅시다. 첫 번째, 60세 이후에는 가만히 있어도 매년 근육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 속도는 60세 이후에 더 빨라집니다. 두 번째, 걷기는 좋은 운동이지만 허벅지 앞쪽, 엉덩이, 균형 근육은 걷기만으로는 살릴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벽 스쿼트로 허벅지 앞쪽 근육을 살리면 의자에서 일어나는 힘이 돌아옵니다. 네 번째, 벽 뒤꿈치 들기로 종아리 근육을 살리면 다리 붓기가 줄고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다섯 번째, 벽 푸시업으로 상체 힘을 살리면 넘어지는 순간에 나를 지킬 수 있고 손주도 안을 수 있게 됩니다. 이 5가지 중에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겠다면 뭘 기억하시겠습니까? 제가 권하고 싶은 건 세 번째, 벽 스쿼트입니다. 가장 많은 근육을 자극하고 가장 효과가 빠르게 느껴지는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나머지도 다 하시면 더 좋지만 오늘 딱 한 가지만 시작하신다면 벽 스쿼트부터 시작하세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남은 5가지 내용이 더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8번째, 언제 어떻게 해야 효과가 가장 좋은지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내용입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6번째입니다. 네 번째, 벽 운동. 벽 뒤로 다리 차기입니다. 걸음의 보폭을 다시 살리고 허리를 보호하는 운동입니다. 혹시 요즘 걸음이 예전보다 느려지신 느낌 드십니까? 발이 잘 안 떨어지는 느낌, 발을 질질 끌게 되는 느낌, 또는 조금만 걸어도 허리가 뻐근해지는 느낌 드시는 분 계십니까? 이런 변화들이 생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엉덩이 근육은 걸을 때 다리를 뒤로 밀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 근육이 제대로 작동해야 보폭이 넓어지고 걸음이 힘차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근육이 약해지면
다리를 뒤로 미는 힘이 부족해져서 보폭이 짧아지고 발을 들어 올리는 높이도 낮아집니다. 그러면 작은 바닥턱에도 발끝이 걸리기 쉬워집니다. 또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면 허리 근육이 그 역할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허리 근육은 원래 그런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지 않았는데 억지로 그 역할을 하다 보면 허리에 과부하가 걸립니다. 그게 허리 통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만성 허리 통증을 가진 60대 이상 환자의 62%가 엉덩이 근력 저하를 동반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벽 뒤로 다리차기는 바로 이 엉덩이 근육을 안전하게 강화하는 운동입니다. 벽을 양손 또는 한 손으로 가볍게 잡아주세요. 상체를 살짝 앞으로 기울이고 한쪽 다리를 천천히 뒤로 뻗어 올립니다. 이때 허리를 꺾는 게 아니라 엉덩이에 힘을 주면서 다리를 뒤로 보내는 느낌으로 해주세요. 높이 올리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30도에서 45도 정도 올라가면 충분합니다. 올린 자세에서 2초 멈추세요. 엉덩이가 조여지는 느낌? 오랜만에 이 근육이 일하는 느낌이 오실 겁니다. 그 다음 천천히 내려옵니다. 좌우 번갈아서 각 10번씩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5번씩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엉덩이 근육이 일하는 느낌을 의식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것보다 근육을 의식하면서 하면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임경자 어르신이 이 운동을 시작하신 건 허리 때문이셨습니다. 어르신은 시장에서 장을 보고 나서 항상 허리가 뻐근하셨다고 합니다. 좀 오래 서 있거나 걷고 나면 허리가 무거워지는 느낌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벽 뒤로 다리차기를 꾸준히 하신 이후에는 같은 거리를 걸어도 허리 통증이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걸음이 조금 더 힘차진 것 같다는 느낌도 드신다고 합니다. 기억하세요. 6번째 핵심은 벽 뒤로 다리차기로 엉덩이 근육을 살리면 보폭이 다시 넓어지고 허리 통증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7번째입니다. 5번째 벽 운동, 벽 옆다리 들기입니다. 균형 감각을 회복시키고 옆으로 넘어지는 낙상을 예방하는 운동입니다. 여러분, 잠깐 한번 서보세요. 지금 서 계신 상태에서 눈을 감고 10초를 버텨보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눈을 감으면 몸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눈을 뜨고도 한 발로 서기가 어려운 분들도 많으십니다. 이건 균형을 잡아주는 근육이 약해졌다는 신호입니다. 균형을 잡는 능력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저하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재활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에서 균형 능력은 50대와 비교해 평균 31%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균형 능력의 저하가 낙상 위험을 2.3배 가까이 높인다고 합니다. 특히 옆으로 방향을 바꿀 때, 뒤를 돌아볼 때, 또는 한 발을 들어야 할 때의 균형 능력은 골반 옆의 중둔근이라는 근육이 담당합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걸을 때 몸이 좌우로 흔들리기 시작하고 방향을 바꿀 때 중심을 잃기 쉬워집니다. 주방에서 뒤를 돌아보다 휘청하거나 현관에서 신발 신으려고 한 발을 들 때 넘어질 것 같은 느낌. 이런 게 모두 이 근육이 약해진 신호입니다. 벽 옆다리 들기는 이 균형 근육을 안전하게 강화하는 운동입니다. 벽을 한 손으로 가볍게 잡아주세요. 몸을 곧게 세우고 발을 모아주세요. 그 다음 한쪽 다리를 천천히 옆으로 들어 올립니다. 몸 전체가 기울지 않게 허리를 똑바로 유지하면서 올려야 합니다. 30도 정도만 올라가도 충분합니다. 올린 자세에서 2초에서 3초 멈추세요. 골반 옆이 당기는 느낌이 오시죠? 그게 바로 그 균형 근육이 일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다음 천천히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 흔들리지 않도록 집중하세요. 그 흔들림을 잡는 것 자체가 균형 훈련이 됩니다. 처음에는 몸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흔들리면 벽을 잡으면 됩니다. 그 흔들림 자체가 균형 감각이 다시 깨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꾸준히 하시면 점점 흔들림이 줄어들 것을 느끼실 겁니다. 좌우 번갈아 각 10번씩 해주세요.
이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걸을 때 몸이 훨씬 안정적으로 느껴지고 방향을 바꿀 때 휘청거림이 줄어들고 한 발로 서서 신발을 신는 동작도 훨씬 수월해지십니다. 기억하세요. 일곱 번째 핵심은 벽 옆다리 들기로 균형 근육을 살리면 걸을 때 안정감이 생기고 낙상 위험이 크게 줄어든다는 겁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이 운동들은 언제, 어떻게 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운동 시간과 방법이 효과를 크게 바꿉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은 오래, 많이 해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욕심을 내서 많이 하시다가 다음날 너무 아파서 며칠 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60세 이후에 운동을 포기하게 되는 가장 흔한 이유입니다. 처음에 너무 많이 한 뒤 아프면 운동이 나한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60세 이후 운동은 젊을 때와 다릅니다. 한 번에 많이 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국내 의료진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에서 근육 회복 속도는 40대와 비교해 약 1.8배 느립니다. 그래서 이틀 간격으로 쉬어가며 하는 것이 근육 회복과 성장에 더 유리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도 낮은 운동은 매일 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5가지 벽 운동은 강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매일 하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언제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가장 추천드리는 시간은 아침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입니다. 왜 아침일까요? 60세 이후에는 아침에 근육과 관절이 가장 굳어 있습니다. 오전에 조금 움직여서 몸을 깨워주면 하루 종일 훨씬 가볍게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아침에 첫 발을 뗄 때 다리가 무거운 느낌이 드시는 분들, 아침 벽 운동으로 그 느낌이 훨씬 빨리 사라지는 걸 경험하실 겁니다. 공복에 하시는 건 피해 주세요. 빈속에 운동하면 혈당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고 어지러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밥 먹고 바로 하시는 것도 위장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식후 30분에서 1시간 후에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운동 전 준비 동작도 중요합니다.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면 관절이 놀랄 수 있습니다. 먼저 제자리에서 천천히 발목을 돌려주세요. 왼쪽으로 5번, 오른쪽으로 5번. 그 다음 무릎을 살짝 구부렸다 펴는 동작을 5번 해주세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준비가 됩니다. 1분도 안 걸립니다. 운동 순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알려드린 5가지 운동을 이 순서대로 하시면 가장 효율적입니다. 첫째, 벽 뒤꿈치 들기로 혈액순환을 먼저 깨워주세요. 둘째, 벽 스쿼트로 허벅지 근육을 활성화해주세요. 셋째, 벽 뒤로 다리 차기로 엉덩이 근육을 깨워주세요. 넷째, 벽 옆다리 들기로 균형 근육을 자극해주세요. 다섯째, 벽 푸시업으로 상체를 마무리해주세요. 이 순서로 하시면 전체 시간이 10분에서 15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처음 한 주는 각 운동 5번씩만 하세요. 허벅지가 묵직하게 당기는 느낌, 종아리가 팽팽하게 당기는 느낌, 그 느낌이 오면 그날 운동은 충분합니다. 두 번째 주부터는 각 10번씩으로 늘려보시고 한 달 후에는 각 15번씩으로 늘려가시면 됩니다. 운동 후에는 반드시 몇 분간 천천히 집안을 걸어 다니세요. 운동이 끝났다고 바로 앉아버리면 근육에 피가 고일 수 있습니다. 가볍게 5분에서 10분 정도 걸어 다니면서 마무리해 주세요. 그리고 물도 한 잔 마셔주세요. 근육이 일을 한 뒤에는 수분이 필요합니다. 기억하세요. 여덟 번째 핵심은 아침 식후에 10분에서 15분 5가지 벽 운동을 순서대로 하고 마무리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딱 5번씩만 시작하세요. 아홉 번째입니다. 운동 효과를 2배로 높이는 식사 습관입니다. 운동과 식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근육이 잘 살아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단백질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근육은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근육세포가 운동으로 자극을 받은 뒤 회복되고 강화되려면
단백질이라는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식사를 줄이거나 채소 위주로 드시면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한국인 어르신들의 61%가 권장 단백질 섭취량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여성 어르신들의 경우 이 비율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단백질이 부족한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근육이 오히려 더 빠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백질을 어떻게,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양을 쉽게 말씀드리면 60세 이상에서는 하루 체중 1kg당 1.2g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60kg이신 분이라면 하루에 72g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요. 계란 한 개의 단백질이 약 6g, 두부 반 모에 약 10g, 생선 한 토막에 약 20g 정도 들어 있습니다. 몇 끼 단백질을 조금씩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한 끼에 몰아서 많이 드시는 것보다 아침, 점심, 저녁 골고루 나눠서 드시는 게 몸에서 더 잘 흡수됩니다. 쉽게 실천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계란 2개, 점심에 생선이나 닭가슴살, 저녁에 두부를 포함한 반찬 하나씩만 드셔도 기본적인 단백질 섭취는 충족됩니다. 우리 전통 식품 중에도 단백질이 풍부한 것들이 많습니다. 된장, 청국장, 두부, 콩나물, 이런 식품들이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시절부터 드셔온 이런 음식들이 사실 근육 건강에도 참 좋은 식품들입니다.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물을 적게 드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목이 마른 느낌이 들지 않아서 안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집니다. 그래서 목이 안 말라도 의식적으로 물을 드셔야 합니다. 하루 6잔에서 8잔 정도의 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운동 후에는 반드시 한 잔 드세요. 기억하세요. 9번째 핵심은 운동과 단백질 식사를 함께 해야 근육이 더 빨리 살아난다는 겁니다. 몇 끼 단백질을 조금씩 드시고 물을 충분히 드세요. 10번째입니다. 달에 볼에 보는 들에 보는 들을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한 달 단계별 계획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시작하려고 마음은 먹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구체적인 한 달 계획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계획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첫째 주입니다. 이번 주는 딱 벽 스쿼트 하나만 하세요. 아침 식후에 벽 스쿼트 5번, 그것만 하세요. 5초씩 버티기가 힘드시면 3초씩도 괜찮습니다. 이번 주 목표는 운동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매일 아침 식후에 벽 앞에 서는 것, 그 습관을 만드는 게 첫째 주의 목표입니다. 둘째 주입니다. 벽 스쿼트 10번에 벽 뒤꿈치 들기 10번을 추가하세요. 두 가지 운동 각 10번씩입니다. 시간은 5분 정도면 됩니다. 이번 주는 두 가지 운동에 익숙해지는 게 목표입니다. 셋째 주입니다. 5가지 운동을 모두 시작하세요. 각 운동 5번씩 천천히 정확하게 해주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5가지 운동을 모두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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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전체 시간은 10분에서 15분 정도입니다. 넷째 주입니다. 5가지 운동을 각 10번씩으로 늘려주세요.
그리고 이번 주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자세를 확인해 보세요. 등이 굽지 않았는지, 무릎이 발끝 안쪽으로 모이지 않는지 확인하시면 더 안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한 달을 꾸준히 하시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개인차가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느끼십니다. 첫째, 소파에서 일어날 때 무릎을 짚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둘째, 아침 첫 발을 뗄 때 다리가 예전보다 가볍게 느껴집니다. 셋째, 저녁 다리 붓기가 예전보다 덜합니다. 넷째, 계단을 오를 때 발걸음이 조금 더 가벼워집니다. 다섯째, 걸을 때 몸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느껴집니다. 이런 변화들이 단순해 보여도 사실 엄청난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이 변화들이 일상의 자신감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계단 앞에서 겁먹지 않아도 되고, 버스에서 내릴 때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마트에서 장 봐오는 게 예전보다 덜 힘들어집니다. 그 변화가 쌓이면 생활 반경이 넓어지고, 자식이나 손주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 세대는 참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일하느라 내 몸 챙기는 게 사치처럼 느껴지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내 몸을 챙길 차례입니다. 그리고 그게 결국 가족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오래오래 손주들 곁에 계시는 것, 그게 자식들이 가장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억하세요. 열 번째 핵심은 첫째 주는 벽 스쿼트 하나만, 둘째 주는 2가지, 셋째 주부터 5가지 모두, 넷째 주에 횟수를 늘려가는 단계별 계획입니다.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시작하세요.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10가지 핵심을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60세 이후에는 가만히 있어도 매년 근육이 빠집니다. 그 속도는 60세 이후에 더 빨라집니다. 두 번째, 걷기는 좋은 운동이지만 허벅지 앞쪽, 엉덩이, 균형 근육은 걷기만으로는 살릴 수 없습니다. 이 근육들이 약해지면 낙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 벽 스쿼트로 허벅지 앞쪽 근육을 살리면 의자에서 일어나는 힘이 돌아옵니다. 처음에는 3초씩, 5초씩부터 시작하세요. 네 번째, 벽 뒤꿈치 들기로 종아리를 살리면 다리 붓기가 줄고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다리가 가벼워지는 느낌이 오실 겁니다. 다섯 번째, 벽 푸시업으로 상체 힘을 살리면 넘어지는 순간에 나를 지킬 수 있고 물건 들기, 손주 안기도 수월해집니다. 여섯 번째, 벽 뒤로 다리 차기로 엉덩이 근육을 살리면 보폭이 다시 넓어지고 허리 통증이 줄어듭니다. 일곱 번째, 벽 옆다리 들기로 균형 근육을 살리면 걸을 때 안정감이 생기고 낙상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여덟 번째, 아침 식후에 순서대로 10분에서 15분, 처음에는 각 5번씩, 마무리로 물 한 잔이 기본 루틴입니다. 아홉 번째, 운동과 단백질 식사를 함께 해야 근육이 빨리 살아납니다. 맵기 계란, 생선, 두부 등 단백질 식품을 조금씩 드세요. 열 번째, 첫째 주는 벽 스쿼트 하나만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한 달 계획으로 시작하세요.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오늘 당장 벽 스쿼트 5번만 시작하는 것. 두 번째는 매일 아침 식후 10분을 벽 운동 시간으로 정하는 것. 세 번째는 맵기 단백질 한 가지를 챙겨 드시는 것. 치, 맥,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시작해 주세요.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보겠다. 그런 마음이 드셨다면 댓글에 근육이라고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그 한마디가 오늘 포기하지 않고 다시 움직이겠다는 작은 다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60세 이후 꼭 필요한 건강정보와 운동법, 여러분이 끝까지 내 발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꾸준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변에 다리 힘이 많이 빠지셨다는 어머니, 아버지 계시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벽 하나로 시작한 작은 운동이 누군가의 낙상을 막아주고 누군가가 손주 손잡고 공원을 함께 걸을 수 있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세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벽 운동을 시작하시면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실수들이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실천하실 수 있도록 가장 자주 하시는 실수들과 그 해결 방법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너무 빨리 동작하는 겁니다. 운동을 빠르게 많이 하면 운동을 열심히 한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60세 이후에는 빠른 동작보다 느리고 정확한 동작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특히 벽 스쿼트를 할 때 빠르게 내려갔다가 빠르게 올라오면 관절에 충격이 가고 근육도 덜 자극됩니다. 반대로 천천히 내려가고 천천히 올라오면 근육이 더 길게 자극되어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속도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호흡을 멈추는 겁니다. 힘을 쓸 때 무의식적으로 숨을 멈추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혈압이 일시적으로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운동 중에는 내려갈 때 숨을 들이쉬고 올라올 때 숨을 내쉬는 패턴으로 자연스럽게 호흡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금방 익숙해지실 겁니다. 세 번째 실수는 통증을 참고 계속하는 겁니다. 근육이 당기는 느낌과 통증은 다릅니다. 근육이 당기는 느낌은 운동 효과가 있다는 신호이지만 무릎이나 허리에 날카롭게 찌르는 듯한 통증은 멈추라는 신호입니다.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멈추시고 그날은 그 운동을 하지 마세요. 다음날 통증이 없으면 다시 시작하시되 강도를 조금 낮추어서 해보세요. 절대 통증을 참으면서 계속하지 마세요. 네 번째 실수는 운동 후 바로 앉아버리는 겁니다. 운동이 끝나고 나서 바로 소파에 앉아버리면 혈액순환이 갑자기 느려지면서 다리에 피가 고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도 갑작스러운 이완으로 다음날 더 쑤실 수 있습니다. 운동이 끝나면 1분에서 2분 정도 집안을 천천히 걸어 다니면서 마무리해 주세요. 다섯 번째 실수는 이틀 하고 나서 며칠 쉬는 겁니다. 운동 효과는 꾸준함에서 나옵니다. 이틀 열심히 하고 나흘 쉬는 것보다 매일 10분씩 꾸준히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틀 열심히 하고 나흘 쉬는 것보다 열심히 하고 나흘 쉬는 것보다 매일 10분씩 꾸준히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만약 어느 날 너무 피곤하거나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그날은 강도를 줄여서 하세요. 각 운동 3번씩만 해도 됩니다. 아주 조금이라도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제 벽 운동을 더 효과적으로 하는 변형 동작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익숙해지신 분들을 위한 조금 더 도전적인 버전입니다. 벽 스쿼트, 심화 버전입니다. 기본 벽 스쿼트에 익숙해지셨다면 내려간 자세에서 5초가 아니라 10초, 15초 버텨보세요. 버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허벅지 근육 자극이 깊어집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발 뒤꿈치를 살짝 들어 올리는 겁니다. 발 뒤꿈치를 들고 올라오면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을 동시에 자극할 수 있습니다. 단, 균형 잡기가 어려우시면 벽을 더 잘 잡고 하세요. 벽 뒤꿈치 들기 심화 버전입니다. 양발을 동시에 드는 기본 동작이 익숙해지셨다면 한 발씩 번갈아 들어보세요. 한쪽 발을 살짝 들고 나머지 한 발로만 뒤꿈치를 들어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각 다리에 더 강한 자극이 가고 균형 훈련도 됩니다. 처음에는 벽을 더 잘 잡고 시작하세요. 벽 옆다리 들기 심화 버전입니다. 다리를 들어 올린 후 천천히 원을 그리듯 돌려보세요. 앞으로, 위로, 뒤로, 아래로 작게 원을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골반 주변의 다양한 균형 근육들이 동시에 자극됩니다. 단, 동작을 너무 크게 하지 마시고 작게 시작하세요. 이런 심화 동작들은 기본 동작을 2주 이상 꾸준히 하신 뒤에 시도해 보세요.
기본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심화 동작도 효과가 있습니다. 특별히 무릎이 좋지 않으신 분들을 위한 조언도 드리겠습니다. 무릎 연골이 많이 다르셨거나 무릎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벽 스쿼트를 하실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내려가는 각도를 훨씬 작게 하세요. 살짝만 구부려도 됩니다. 무릎이 5도에서 10도만 구부러져도 허벅지 근육이 자극됩니다. 둘째, 내려갔다가 바로 올라오지 말고 내려간 상태에서 5초 이상 버티세요. 많이 내려가는 것보다 버티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셋째, 무릎에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멈추세요. 이미 연골이 다른 상태에서 통증을 참고 운동하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무릎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벽 스쿼트 대신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하는 운동을 추천드립니다.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리고 10초 버텼다가 내리는 겁니다. 이 동작도 허벅지 앞쪽 근육을 효과적으로 자극합니다. 무릎의 부담이 훨씬 적고 안전합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께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운동 중 혈압이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숨을 참는 동작을 절대 하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호흡하면서 하세요. 둘째, 강도를 낮게 유지하세요. 벽 스쿼트를 오래 버티려다가 힘을 꽉 쥐면 혈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격 스쿼트를 요순들을 영다. 격 스쿼트를 요습니다. 강도를 낮게 유지하세요. 짧게 많이 반복하는 것보다 편하게 할 수 있는 강도로 하세요. 셋째, 운동 전과 후에 혈압을 재보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안심하고 운동하실 수 있습니다. 운동 전 혈압이 180 이상이면 그날은 운동을 쉬세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께도 한 말씀 드립니다. 근육 운동은 혈당 관리에 실제로 아주 효과적입니다. 근육세포가 포도당을 에너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운동 후 혈당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내과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당뇨 환자에서 하체 근력 운동을 병행했을 때 혈당 수치가 유의미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가벼운 벽 운동을 하시면 식후 혈당 상승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 저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운동 전에 간단히 뭔가를 드시고 하세요. 이처럼 여러 가지 건강 상태에 맞게 조절해서 하실 수 있는 게 벽 운동의 장점입니다. 헬스장에서 기구 운동은 내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하기가 어렵지만 집에서 벽 하나 가지고 하는 이 운동은 내 몸이 하루하루 다른 상태에 맞게 강도를 조절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에 가장 좋은 운동은 내가 매일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아무리 좋은 운동도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무리해서 며칠하고 관두는 운동보다 조금 아쉽게 느껴져도 매일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이 훨씬 값어치가 있습니다. 의사들이 권하는 60세 이후 운동 원칙이 있습니다. 국내 의료진 자료에 따르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규칙성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하는 것이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두 번째는 점진성입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해서 천천히 늘려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지속성입니다. 3개월 이상 꾸준히 해야 근육이 의미 있게 살아납니다. 이 세 가지 원칙, 규칙성, 점진성, 지속성. 이게 60세 이후 운동의 핵심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벽운동 5가지는 바로 이 세 가지 원칙을 지키면서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매일, 처음에는 적게, 3개월 이상 꾸준히 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의 임경자 어르신은 지금 이 벽운동을 시작한 지 석 달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솔직히 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효과가 있나 반신반의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2달이 지나면서부터 변화가 보이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아파트 계단을 내려갈 때 더 이상 난간을 꽉 잡지 않아도 됐고,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서도 예전처럼 다리가 풀리는 느낌이 없어졌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3달째가 되니까 손주를 안아 올릴 때 팔 힘이 예전보다 훨씬 좋아진 것 같다고 하십니다. 손주가 할머니 팔이 튼튼해졌다고 한다며 웃으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르신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 달 안에 기적 같은 변화를 기대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60세 이후 근육은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분명히 변화합니다. 한 달, 2달, 3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집니다. 그 변화를 기다리면서 꾸준히 해주세요. 그리고 혼자 하기가 외롭거나 지루하신 분들은 가족과 함께 해보세요. 자녀에게 이 영상 보여드리고 같이 해보자고 하셔도 좋습니다. 또는 친구나 동네 이웃과 함께 아침에 약속을 잡고 해보세요. 혼자 하는 것보다 누군가와 함께하면 꾸준히 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서로 응원하면서 하면 더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지는 게 목표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모두 끝까지 내 발로 걷고 손주 손잡고 공원을 산책하고 가고 싶은 곳은 스스로 갈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운동과 식사만큼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수면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잠을 충분히 못 주무십니다. 새벽에 두세 번 깨거나 일찍 잠들었다가 새벽 4시에 눈이 떠지거나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느낌이 드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수면이 근육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우리 몸에서 근육을 성장시키고 회복시키는 호르몬, 성장 호르몬이 가장 활발하게 분비되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바로 깊은 수면 중에 분비됩니다. 특히 잠든 후 첫 2시간에서 3시간 사이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이때 제대로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고 그러면 운동을 해도 근육 회복과 성장이 더디게 됩니다. 국내 의료진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에서 하루 6시간 미만으로 자는 분들은 7시간 이상 주무시는 분들에 비해 근육 손실 속도가 1.6배 빠르다고 합니다. 운동을 열심히 해도 수면이 부족하면 그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더 잘 주무실 수 있을까요? 60세 이후 숙면을 위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면 몸의 수면 리듬이 규칙적으로 잡힙니다. 처음에는 어렵더라도 2주 정도 꾸준히 지키시면 몸이 적응합니다. 두 번째는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부터 강한 빛을 피하는 겁니다. 스마트폰 화면이나 밝은 텔레비전 화면은 뇌가 낮으로 착각하게 만들어 수면 호르몬 분비를 방해합니다. 취침 전 1시간은 조명을 어둡게 하고 책을 읽거나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취침 전에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해보시는 겁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10분 정도 담가두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몸이 이완되면서 잠들기가 훨씬 편해집니다. 특히 다리가 차가운 분들, 발이 저리신 분들께 특히 효과적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예부터 족욕을 하셨던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취침 3시간 전부터는 물 이외의 음식을 드시지 않는 겁니다. 자기 전에 뭔가를 드시면 위장이 소화하느라 활동하면서 수면질이 떨어집니다. 특히 야식이나 과식은 수면에 가장 좋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낮에 야외에서 햇빛을 받는 겁니다. 햇빛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낮에 충분히 햇빛을 받으면 밤에 멜라토닌이 제대로 분비되어 잠이 잘 옵니다. 아침 산책을 하시는 분들이 잠을 잘 주무시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덧청잭 이런 수면 습관과 오늘 알려드린 벽 운동, 그리고 단백질 식사를 함께 실천하시면 근육 건강이 훨씬 빨리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운동, 식사, 수면, 이 세 가지가 삼각형의 세변처럼 모두 중요합니다. 하나라도 약하면 전체가 흔들립니다.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스트레스도 근육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근육을 분해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심한 시기에는 열심히 운동해도 근육이 잘 붙지 않을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다양한 걱정거리가 있으실 겁니다. 건강 걱정, 자녀 걱정, 경제 걱정. 이런 걱정들이 만성 스트레스로 이어지면 몸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완전히 스트레스 없이 살 수는 없지만 관리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깊은 호흡입니다. 잠시 하루에 한 번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더 천천히 내쉬는 연습을 해보세요. 4초 동안 들이쉬고 4초 멈추고 8초 동안 내쉬는 방식으로 5분만 하셔도 몸과 마음이 이완되는 느낌이 오십니다. 또 좋아하시는 것들을 매일 조금씩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시거나 마당에 나가 꽃을 가꾸시거나 손주와 전화 통화를 하시거나 소소한 즐거움들이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지 마세요. 오늘 운동을 못했다고 해서 식단을 한번 어겼다고 해서 자책하지 마세요. 완벽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못했으면 내일 하면 됩니다. 100번 중에 70번만 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대체로 꾸준함입니다. 우리 세대는 참 강합니다. 정말 힘든 시절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입니다. 그 강인함이 건강관리에도 분명히 발휘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방법이 젊을 때와는 조금 달라야 합니다.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내 몸에 맞게, 이게 60세 이후 건강관리의 핵심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 함께 운동하고 건강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저도 참 기쁩니다. 지식한상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하루에, 그리고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 보시면서 나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 내 상황에서 이게 맞는 건가, 이런 궁금증이 생기셨다면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음 영상을 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강이란 목적지가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더 나은 오늘을 만들어가는 여정입니다. 오늘 벽 앞에 서서 한 번 스쿼트를 한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일 또 한 번, 모레 또 한 번. 그렇게 쌓이는 하루하루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네 발로 걷고, 손주 손잡고, 공원을 걷고, 가고 싶은 곳은 스스로 찾아가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 내 일상을 내가 꾸려나가는 그 자유를 오래오래 누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자유를 지키는 힘이 오늘 여러분이 시작한 이 벽운동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세요.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대해 답해드리겠습니다. 지식한상 채널에 댓글로 가장 많이 올라오는 질문들 중에서 오늘 주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 자주 오시는 질문입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는데 이 운동을 해도 되나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인공관절 수술 후에는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께 먼저 여쭤보시는 게 원칙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수술 후 재활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다음에는 가벼운 운동이 권장됩니다. 벽 뒤꿈치 들기, 벽 푸시업, 벽 옆다리 들기는 무릎 관절에 직접적인 부담이 크지 않아서 담당 의사 선생님이 허락하시면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는 운동들입니다. 하지만 벽 스쿼트는 무릎 관절을 굽히는 동작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공관절 수술 후에는 반드시 의사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진행하세요. 두 번째 자주 오시는 질문입니다. 운동을 하고 나서 다음날 너무 쑤시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운동 후 근육이 쑤시는 건 근육이 자극을 받았다는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쓰지 않던 근육을 처음 사용했을 때는 다음날 더 심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건 운동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다만 통증이 너무 심하다면 그날은 쉬시고 다음날 통증이 줄어들면 더 가볍게 시작하세요. 통증이 3일 이상 지속되거나 점점 심해진다면 병원을 방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자주 오시는 질문입니다. 이미 낙상 경험이 있는데 운동을 해도 되나요? 낙상 이후에 몸이 회복되었다면 오히려 더 빨리 운동을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낙상 이후에 두려움 때문에 움직임이 줄어들면 근육이 더 빠르게 빠지고, 그러면 다음 낙상 위험이 더 높아지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골절이 있었다면 회복 후 의사 선생님께 운동을 시작해도 되는지 확인하세요. 골절 없이 타박상만 있었다면 통증이 사라진 뒤부터 가벼운 운동을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네 번째, 자주 오시는 질문입니다. 비 오는 날이나 몸이 좋지 않은 날은 어떻게 하나요? 비 오는 날에도 벽 운동은 집 안에서 할 수 있으니 날씨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게 큰 장점입니다. 다만 감기 기운이 있거나 열이 있을 때 또는 정말 몸이 많이 안 좋을 때는 그날은 쉬세요. 아프면서까지 운동을 억지로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몸이 좋지 않을 때 무리하면 회복도 늦어집니다. 이런 날은 편하게 누워 계시면서 발목을 돌리거나 누운 자세에서 다리를 천천히 들었다 내리는 아주 가벼운 동작 정도만 하셔도 됩니다. 다섯 번째, 자주 오시는 질문입니다. 얼마나 하면 효과를 볼 수 있나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차가 있습니다. 빠른 분들은 2주 정도면 다리가 조금 가벼워진 느낌을 받으십니다. 한 달 정도면 의자에서 일어나는 게 조금 편해지는 걸 느끼시는 분들이 많고, 2달에서 3달이 지나면 다른 분들도 알아볼 만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조급해하지 않는 겁니다. 근육은 천천히 빠지고 천천히 돌아옵니다. 꾸준히 하시면 반드시 변화가 옵니다. 이제 벽 운동과 함께하면 더 좋은 생활 습관 몇 가지를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습관들은 모두 돈이 전혀 들지 않고 집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하루에 한 번은 바닥에 앉았다 일어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우리 어른 세대는 방바닥에 앉는 생활에 익숙하셨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소파 생활을 하시다 보니 바닥에 앉았다 일어나는 기회가 줄었습니다. 바닥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은 허벅지, 엉덩이, 균형 근육을 모두 사용하는 종합 운동입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방바닥에 앉았다가 일어나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손을 바닥에 짚으면서 해도 됩니다. 점점 손 짚는 횟수를 줄여가세요. 두 번째는 텔레비전 광고 시간을 운동 시간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텔레비전을 보시다가 광고가 나오면 바로 일어나서 벽 뒤꿈치 들기를 해보세요. 광고가 보통 2분에서 3분 정도 나오는데 그 시간 동안 벽 뒤꿈치 들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운동을 따로 시간 내서 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자연스럽게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화 통화할 때 서서 하는 겁니다. 자녀나 손주에게 전화가 오면 앉아서 받지 말고 일어나서 받으세요. 그리고 통화하면서 천천히 방 안을 걸어 다니거나 벽 뒤꿈치 들기를 해보세요. 통화하면서 운동하는 게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금방 익숙해지십니다. 네 번째는 물 마시는 횟수를 알람으로 설정하는 겁니다. 앞서 수분 섭취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목이 마른 느낌이 잘 안 드시는 분들은 핸드폰에 2시간마다 물 마시는 알람을 맞춰두세요. 알람이 울리면 한 잔씩 마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 6잔에서 8잔의 물을 자연스럽게 마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식사 후 10분간 가볍게 실내를 걷는 겁니다. 식후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비 오는 날에도 집안에서 할 수 있고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에도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집안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운동들을 시작하시기 전에 지금 자신의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한 자가 테스트입니다. 첫 번째 테스트입니다. 건동들을 흥기를 비로나달 은강이를 개차 옆분해를 흥기를 비로나달 은강이를
개짜 역분해를 한기를 비로나달 은강이를 개짜 배비와 비로나달 은강이를 개짜 역분해를 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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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로나달 은강이를 한기를 비로나달 은강이를 한기를 비로나달 은강이를 개짜 역분해를 한기를 비로나달 은강이를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손에 도움 없이 혼자 일어나실 수 있습니까? 혼자 일어날 수 있으시면 허벅지 근력이 아직 기본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손을 짚어야만 일어날 수 있다면 벽 스쿼트를 아주 가볍게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테스트입니다. 한 발로 서서 10초 버티실 수 있습니까? 눈을 뜨고 벽 가까이에서 시도해 보세요. 10초 버티기가 어려우시다면 균형 근육이 많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벽 옆다리 들기를 특히 중점적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테스트입니다. 걸음 속도 테스트입니다. 10m를 걷는데 몇 초가 걸리시는지 재보세요. 10m는 아파트 복도 한쪽 길이 정도입니다. 10초 이상 걸리신다면 걸음 속도가 늦어진 상태입니다. 이는 낙상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신호일 수 있으니 벽 운동을 더욱 꾸준히 해주셔야 합니다. 이런 자가 테스트는 지금 내 몸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한 달, 두 달 후에 같은 테스트를 다시 해보시면 운동 효과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손을 짚어야 일어나셨는데 한 달 후에는 혼자 일어나실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운동 효과입니다.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꾸준히 자극을 주면 반드시 반응합니다. 60세가 됐다고, 70세가 됐다고 근육이 아예 안 살아나는 건 아닙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재활의학과 연구 결과에 따르면 70대 어르신들도 꾸준한 근력 운동으로 3개월 만에 근력이 평균 22% 향상된 사례들이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몸은 변합니다. 좋은 방향으로. 여러분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셨다는 것 자체가 건강에 대한 의지가 있으시다는 뜻입니다. 그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변화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딱 한 번만 벽 앞에 서보세요. 그 한 번이 오늘의 시작이 되고, 내일의 습관이 되고, 한 달 후에 변화가 되고, 1년 후에 건강이 됩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마음, 손주들 곁에 오래오래 건강하게 있어주고 싶다는 마음,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집 벽 한쪽에 기대서 천천히 무릎을 구부리는 그 첫 걸음이 여러분의 노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지식한상 가족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중한 건강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댓글에 오늘 영상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또는 여러분의 건강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 큰 힘이 됩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더 잘 실천하실 수 있도록 몇 가지 실용적인 팁들을 더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동일기를 써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복잡하게 쓸 필요 없습니다. 작은 달력이나 노트에 오늘 날짜 옆에 동그라미 하나만 그리세요. 운동을 한 날은 동그라미, 못한 날은 비워두는 겁니다. 한 달이 지나고 나서 달력을 보면 동그라미가 몇 개인지 한눈에 보입니다. 그게 동기부여가 됩니다. 지난달에 23개 했으니 이번 달에는 25개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스스로 목표를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또 운동 전후로 자신의 상태를 간단히 기록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아침 다리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소파에서 일어나는 게 어떤 느낌이었는지를 간단히 메모해 두세요. 한 달 후에 그 메모를 다시 읽어보시면 변화를 실감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변화가 생겨도 워낙 천천히 생기기 때문에 자신이 좋아졌다는 걸 잘 못 느끼시거든요. 기록이 있으면 그 변화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벽 운동의 좋은 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날씨와 계절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름에 너무 더워서, 겨울에 너무 추워서 밖에 나가기 힘든 날들이 있습니다. 장마철에 미세먼지 심한 날에 밖에 나가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 날에도 집안 벽 앞에서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1년 365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할 수 있는 운동이 바로 이 벽 운동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어르신들의 낙상 위험이 더 높아집니다. 도로가 얼어 있거나 눈이 쌓여 있거나 추위로 몸이 굳어서 반응이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겨울에는 외출을 줄이시더라도 집 안에서 벽 운동만 꾸준히 하셔도 다리 근력과 균형 감각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겨울이야말로 집 안벽 운동이 가장 빛을 발하는 계절입니다. 여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운 여름에 밖에서 운동하면 열사병이나 탈수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더위에 대한 저항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한낮에 밖에서 운동하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에어컨이 켜진 시원한 실내에서 벽 운동을 하시면 안전하고 편안하게 운동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알려드린 운동들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시면 좋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달에는 기본 동작을 확실히 익히세요. 각 운동이 어색하지 않을 때까지, 자세가 잘못되지 않을 때까지 천천히 익히는 게 첫 달의 목표입니다. 횟수보다 자세가 중요합니다. 두 달째에는 횟수를 늘려가세요. 기본 동작이 편해지셨다면 각 운동을 15번에서 20번까지 늘려보세요. 이때부터 벽 스쿼트에서 버티는 시간도 10초, 15초로 늘려보실 수 있습니다. 안들스 그리간 난든 도, 다간 도, 그리간 도 15초로 늘려보실 수 있습니다. 세 달째에는 심화 동작을 시도해 보세요. 앞서 알려드린 심화 버전들을 하나씩 시도해 보세요. 한 발 뒤꿈치 들기, 다리 원 그리기 등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네 달째부터는 유지하는 게 목표입니다. 세 달이 지나면 근육이 눈에 띄게 달라져 있을 겁니다. 이제는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더 발전시켜 나가시면 됩니다. 이 단계가 되면 벽 운동이 단순히 운동이 아니라 일상의 일부가 되어 있을 겁니다. 국내 의료진 자료에 따르면 꾸준한 하체 근력 운동을 통해 60대 어르신들의 낙상 위험이 최대 38%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력이 향상된 어르신들은 자립 생활 능력이 높아지고 삶의 만족도도 함께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건강해지면 기분도 좋아지고, 기분이 좋아지면 더 활동적이 되고, 더 활동적이 되면 더 건강해지는 선순환이 생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미 그 선순환의 첫 발을 내디디신 겁니다. 정보를 얻으셨고, 방법을 아셨고, 이제 실천만 남았습니다.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의 차이는 큽니다. 알면서도 하지 않는 사람과 아는 만큼 조금씩 하는 사람의 차이도 큽니다. 여러분은 이미 오늘 첫 번째 고개를 넘으셨습니다. 이제 벽 앞에 서는 것만 남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셔서 밥 드시고 나서 딱 5분만 벽 앞에 서보세요. 벽 스쿼트 5번, 벽 뒤꿈치 들기 5번, 그것만 하셔도 됩니다. 그 5분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식한상 가족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 내일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세요. 이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여러 가지 좋다는 것들을 시도해 보셨을 겁니다. 비싼 건강식품을 드셔보기도 하시고, 각종 보조제를 드셔보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운동기구를 사보기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기본이 되는 돈이 전혀 들지 않는 이 근육 운동을 꾸준히 하신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육은 사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데 근육은 하십니다. 비싼 영양제를 먹어도 근육 운동 없이는 근육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건강식품이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전에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근육 운동입니다. 벽 앞에서 하는 이 단순한 동작들이 어쩌면 시중에서 파는 어떤 건강식품보다 여러분의 노후 건강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다리 근력이 전체 건강의 기반이 됩니다. 다리 근력이 좋으면 잘 넘어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으면 골절이 없고, 골절이 없으면 병원 신세를 지지 않아도 됩니다. 병원 신세를 지지 않으면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도 되고,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 마음도 편합니다.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근육이 살아나면 혈당 관리도 되고,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운동을 하면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엔도르핀이 분비됩니다. 국내 의료진 자료에 따르면 꾸준한 운동을 하는 60대 이상에서 우울감과 불안감이 운동을 하지 않는 그룹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몸이 건강해지면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우리 세대가 살아온 길이 얼마나 험했는지 저도 압니다. 그 험한 길을 이겨내고 지금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 인내심과 끈기로 이 운동도 반드시 하실 수 있습니다. 힘든 시절도 이겨내신 분들인데 벽 앞에서 스쿼트 5번 못 하실 리가 없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불씨 하나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불씨가 꾸준한 실천으로 이어지고, 그 실천이 건강으로 이어지고, 그 건강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 오래, 더 활기차게 함께하는 시간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도 계실 겁니다. 자녀와 떨어져 사시면서 건강 관리를 혼자서 하셔야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런 분들께 특별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혼자 운동하다 보면 오늘은 하기 싫다, 피곤하다, 이런 날이 꼭 옵니다. 그럴 때 지식한상 채널을 켜보세요. 영상을 틀어놓고 같이 하시면 됩니다. 혼자가 아닌 느낌이 들어서 훨씬 수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 운동했습니다. 다리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이런 댓글 하나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다른 분들께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 영상을 함께 보고 계신 수많은 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벽 앞에 서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 일원입니다. 운동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조금 해도 괜찮습니다. 벽 앞에 서서 한 번만 해도 됩니다. 딱 한 번. 그게 처음입니다. 두 번째는 2번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처음보다 늘어나는 거지. 처음부터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지난주보다 조금 더, 그렇게 천천히 쌓아가세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재활의학과의 어르신 운동 프로그램에서도 핵심 철학이 있습니다. 처음 사주는 양보다 습관을 만드는 것, 그 다음 사주는 습관보다 강도를 높이는 것, 그 다음 사주는 강도보다 즐기는 것, 이 3단계로 운동을 발전시켜 나가는 겁니다. 즐기는 운동이 될 때까지 가는 것, 그게 진짜 운동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식한상은 항상 여러분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세요. 사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들은 복잡한 의학 지식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집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방법들입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방법들이 어르신들의 삶을 실제로 바꾸는 걸 저는 수많은 사례들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비싼 방법이 아니어도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단순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알려드린 5가지 벽 운동이 여러분의 그 꾸준한 습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바로 벽 앞에 서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이 그 한 발짝에서 시작됩니다. 함께 건강해집시다.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세요.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건강은 한 번에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쌓아가는 겁니다. 비가 와도,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도, 오늘 힘들었어도, 그래도 벽 앞에서는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건강한 몸을 만들어 갑니다. 작은 것이 쌓이면 큰 것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오늘의 작은 실천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오늘도 그 작은 실천을 시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혼자 하지 마시고 가족과 함께 나눠보세요. 오늘 알려드린 5가지 벽운동 자녀분들께도 보여드리고 같이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부모님 건강을 걱정하는 자녀들에게도, 본인 건강을 챙기고 싶으신 어르신들에게도 모두 필요한 운동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지는 것, 그게 지식한상이 바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하루를 응원합니다.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세요. 우리 모두 건강한 노후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혼자가 아닌 함께,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오늘도 내일도 벽 앞에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식한상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세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노후, 내 발로 걷는 자유, 그 소중한 삶을 오래오래 누리시길 바랍니다.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세요. 함께해요.